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우울하네요. 어제 안 들릴까봐 마이크를 바짝 대고 했더니 콧바람 소리가 아주 콧바람으로 유명한 제 친구보다 아주 더한 콧바람녀가 되었습니다. 우울해. 날씨 때문인가 대빵 우울하네요. 날씨가 아주 우중충해가지고 딱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오늘 주제는 몰라요. 없어요. 생각 안 했어요. 원래도 안 했지만 더 없어. 사실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상담하는 선생님께서 제가 좀 많이 다운되니까 여행을 다녀오라고, 그리고 어디를 갔는지 장소랑 숙소랑 그걸 다 보내라고 하셨는데 여행 갈 의욕이 안 생겨요. 내가 여행에 이러진 않는데 스케치 다 한 것 같은데? 화분 여기 들어갈 글자는 나중에 펜라이너 딸 때 하면 되고, 뭐 조금만 디테일만 더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아무튼 여행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막 관광지를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좀 원래 거기 사는 사람처럼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뭐 제주도면 진짜 제주도민처럼 막 그냥 한없이 누워있다가 장 보러 나갔다 오고, 그냥 산책하러 나갔다 오고, 그런 걸 더 좋아합니다. 거기 마트에서 사다가 뭐 음식 해 먹고, 물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당연히 사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파리를 놀러 가면 내가 파리지앵이 되는 것처럼 여행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파리까지 갔는데 막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또 파리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친구들이랑 가니까 파리지앵처럼 그냥 아침에 바게트 사와가지고 숙소에서 먹고, 그냥 근처 동네 산책 겸 막 골목골목 돌아다니다가 노상 카페나 이런 데에서 커피 한 잔 사 먹고 이러고 싶은데, 뭐 거기까지 갔으니까 하면서 뭔가 자꾸 뭘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좀 망하는 것 같아. 어? 얘가 너무 내려왔나? 얘 사이에 얘가 보여야 되는데? 그쵸? 얘 너무 길게 그렸네. 그럼 자르면 되지. 아무튼 근데 여행하면 막 여행지 찾고 숙소 찾고 막 이런 걸로 막 대흥분 파티가 벌어지고, 너무 이제 들떠한 나머지 이런 숙소 찾다가 마음에 드는 숙소 안 나와서 막 짜증 부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의욕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안 가면 되지 막 이런 생각에 그냥 멀리 가지 말고 근처 서울에 있는 호텔을 가서 호캉스를 할까 하고 알아봤는데 죄다 방이 없어요. 단풍철도 다 지났는데 지금 서울 거리 을씨년스러울 것 같은데 방이 없어요. 방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있는 방 막 포시즌 70몇만 원. 그거는 못 가겠어. 나 호캉스 체질이 아닌가 봐요. 저는 그냥 숙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숙소 뷰 명 때리고 이러고 싶거든요. 드디어 펜을 잡을 수 있겠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나는 원래 스케치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그려놓거든요.
사실 이거 그냥 펜으로 다 바로 했어야 됐는데 유튜브 찍으니까 좀 디테일을 살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얘는 사쿠라사의 피그마 마이크론 005. 얘가 두께가 0.2mm일 거예요. 그래서 이 펜촉이 사라져, 많이 쓰다 보면. 오늘 날이 흐려서 조명을 켰더니 좀 그림자가 보여요. 그림자 하면 카드캡터 체리에서 2화가 3화인가 섀도우 카드를 잡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내 어릴 적 카드캡터 체리는 내 영어 공부의 기반이었어. 샤오랑 체리, 사쿠라죠 일본에서는. 근데 뭐 체리가 더 익숙하니까. 근데 어릴 땐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거기에 아주 다양한 사랑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동성 그런 것도 있고,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랑도 있고, 난 좀 그냥 어렸을 때 봤던 그 마음으로 그냥 계속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그거를 막 배척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막 혐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어릴 때 봤던 그 만화니까, 내가 뭐 커서 본 만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 보고 싶다, 다양한 사랑도 있다, 이런 거를 막 보기보다는 막 카드캡터 체리처럼 막 카드 던져보고 싶어가지고 막 집에 있는 포커 카드 막 진짜 막 많이 던져봤는데, 여기가 약간 굴곡지고 대가 있고, 그쵸? 그래서 이 대부분 밑에 그림자가 지죠? 그리고 위에 굴곡지. 좀 삐뚤어졌는데? 오씨. 나 또 자대고 있는데. 봐봐, 오늘은 역시 우울해. 굴곡진 건 선을 다 잊지 말고 조금씩만 이렇게. 지금부터 반드시 하면 되죠. 역시 자는 내 타입이 아니야. 그냥 선 긋는 게 좋은데. 아무튼 카드캡터 체리 좋아하신 분 많지 않으세요? 거기서 뭐 나는 누가 좋다, 뭐 체리 오빠가 좋다, 뭐 아니다, 오빠 친구가 좋다. 저는 츤데레보다는 대놓고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청명이 오빠. 유하잖아요. 물론 나쁜 남자, 츤데레 타입, 이렇게 오다 주었어 타입. 그것도 뭐 멋은 있는데, 솔직히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좀 더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 츤데레 타입? 친친. 네. 저는 좀 그냥 대놓고 선한 느낌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니, 좋아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나는 체리 오빠한테도 끌렸다. 샤오랑 싫어. 어린아이 싫다. 아무튼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연결해서 보고 싶어서. 내 기억 속에 막 다 끊겨 있으니까. 극장판까지. 꽤 볼만합니다. 근데 더빙으로 내가 보고 자랐어서 그런지 그 옛날 KBS 맞을까?
KBS에서 했던 그 더빙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빙판으로 보고 우리나라에 방영 안 된 미방영분만 일본어판으로 좀 봐왔는데 왜 미방영 됐는지 알겠다 하는 것들도 좀 있었고 그 막 너무 일본 문화가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건 뺐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그런 애니메이션 사갖고 와서 이제 방영하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채널이 있었는데 어릴 때는 왜 우리 집은 그 채널 안 나오냐면서 막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애니 뭐였는데 아무튼 거기서 막 더빙 말고 다 이제 자막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나는 그 어릴 때 그 감성의 그 더빙판이 좋아. 자막 보기 귀찮아서 아니고요. 사실 애니메이션은 틀어놓고 딴짓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표정 연기나 이런 게 사실 애니메이션은 표현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 디테일까지. 그러니까 막 음향 효과라던가 아니면은 캐릭터의 독백 대사 막 이런 것들로 스토리를 아우 목소리 채워나가니까 뭔가 애니메이션 그렇게 더빙해놓은 옛날 나의 어릴 때 보던 그런 애니메이션도 많이 틀어놓고 작업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띠용하는 것도 좀 많아. 뭐지 이거? 막 예를 들어 천사소녀 네티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닌데? 막 이런 거. 웨딩 피치 막 오그라들고 막 세일러문 막 얼탱이 없고 막 근데 그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는 알지. 네. 그냥 그때를 떠올리면서 좋기는 한데 막 굿즈를 사거나 그러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오타쿠가 되지 못한 될까? 숫자 망쳤어. 너무 저주받았다. 이거 무슨 길일까요? 제주시에 있는 무슨 카페지? 카페 이름이 안 했어. 찾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저장해놨으니까 찾을 수는 있을 텐데 궁금한데 무슨 길인지. 나 이런 디테일하는 거 좋은데. 아무튼 그냥 하죠. 이런 거 정도는 진짜 없이 할란다. 얘 너무 종이 움직이고 싶은데 그러면 영상이 막 번잡스러울 테니까 최대한 참아볼게요. 아무튼 나 또 아무튼 나왔어. 무슨 얘기? 애니메이션 만화 얘기. 또 뭐 봤지? 최근에는 남편이랑 슬램덩크. 노래가 너무 좋아. 엔딩 노래도 좋고 오프닝 노래도 좋고 소연이는 지금 봐도 예뻐. 백호가 반할만해. 이 151 숫자 망한 거는 회복이 불가네. 여기를 칠하면서 이 5에 어떻게든 1을 맞춰보겠습니다. 151 하니까 251, 25, 21 생각나네요. 나 진짜 거기 과몰입했었는데 마지막 화 진짜 마지막 화를 본 내가 너무 후회돼. 딱 13화에서 멈췄어야 했어. 아니 그들이 해피엔딩을 바라지 않았어. 나는 당연히 해피엔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를 이해 못한 희도인데 엄마를 목표로 하는 이진이랑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연애할 때도 물론 괜찮았다고 하지만 근데 일단 거기서 제일 열받았어. 일 끝났는데 희도 볼 시간도 없는데 희도는 어떻게 해서든 막 이진이 보려고 하는데 여친한테 안 가고 선배랑 술 먹고 있는 것부터 빡쳤어. 나 같았으면 뒤집어 엎었어. 시간 없어서 맨날 못 보고 영화 시간 놓치고 그러는데 시간 있으면 당장 나부터 보러 와야지. 선배랑 술 먹기 전에. 진짜 진짜 이진이 내 남자친구였으면 진짜 그, 그 뭐야 검도 아니고 펜싱칼로 찔렸어. 가만 안 둬 백이진. 아무튼 두 배우가 너무 케미가 잘 맞아서 더 몰입한 것도 있지만 나 진짜 그 드라마로 진짜 힐링했는데 진짜 막판에 너무 배신당해서 막판에 그 스토리 전개에 대해 제목이 스물다섯 스물하나인데 정작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나이대의 걔네들은 뭐 10분도 안 나왔잖아요. 나는 이제 희도가 고등학생이 아닌 성인으로 이진이를 대할 때 마음이 이제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이진이를 이해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좀 생각했었는데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랑 놀고 있는 성인이 일단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봐. 너 대학생 때 고등학생 놀아줬냐? 막 이러면서. 솔직히 저 정도면 애 취급하지. 막 이러면서. 나 그만 뭔지는 아는데. 고등학생 그거 하는 건 아니고, 왜 대학생 되면 막, 언니병, 오빠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성인. 너네는 아직 성인 아니잖아. 막 이런 거 없었나요? 난 있었어. 아무튼. 이미 거기서부터 글러먹은 거라고. 대학생이 고등학생이랑 노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야. 나의 환상을 막 깨버렸어. 근데 우리 희도가 좀 어른스러웠진 않나? 아무튼 우림이랑도 안 사이였고 막 그런 거 다 됐다 이거야. 근데 너무 둘이 서로 응원하고 이제 연인이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에서도 서로 그러는 관계였으면 연락이 끊기지 말아야지. 적어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재회는 없었어야지. 뉴스 속상에서 결혼 축하합니다가 뭡니까? 프로페셔널하지 못해. 아무튼 그거 말고도 막 논란이 되는 게 많았죠. 뭐 공개적 불륜 아니냐 막 왜 첫사랑에 그걸로 공방 이름을 짓냐 막. 근데 처음에 나 그래서 이진이가 그 미국에서 죽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 잊어서 애달픈 막 그렇게 싸워서 보냈는데 그렇게 막 해서 보냈는데 이진이가 거기서 죽은 거야. 그래서 막 첫사랑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막 아련하게 남아있는 그것도 현 남편한테 못할 짓이지만 현 남편 봉이야 뭐야. 그리고 딸은 아빠 불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의 첫사랑 그런 아련한 첫사랑 봤으면. 그리고 막 이렇게 아련한데 왜 아직도 이진이한테 아련한데 막 여러 가지 가설도 보고 막 뭐 추측도 보고 뭐 이렇게 작가의 의도 뭐
제작진의 의도 뭐 이런 것도 보고 했는데 나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뭐 둘이 잘 되는 거는 바라지도 않았다.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겨울 말은 아니었다. 근데 진짜 그 둘이 싸울 때 그거는 진짜 현실 찐 싸움, 찐 커플 싸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적어도 둘이 막 그런 과정을 몇 번은 겪을 줄 알았어요. 막 희도가 막 나중에 막 그래도 이진이 못 잊어서 막 미국 찾아가고 달려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아닌가? 이게 더 아닌가? 모르겠어요. 너무 빠졌어 그때. 좀 힘들 때였어가지고 그걸로 진짜 약간 눈 초점 나가고 막 그거 볼 때는 막 내가 이진이고 내가 희도인 것 마냥 눈 초점 나가서 거기 너무 과몰입했는데 그래서 상처가 컸어. 결말이 너무 허무해서. 네. 그래서 자우림의 이후일 25, 21 노래만 들어도 우울해집니다. 노래는 너무 좋은데 그때 그 기억과 내가 느꼈던 뭔가의 그 분노는 아니고 배신감? 이진이에 대한 배신감? 너 왜 희도를 그렇게 좋아해놓고 그렇게 내버려둘 수가 있어? 이런 느낌? 너도 결국엔 희도가 1등이 아니었구나. 항상 희도는 1등, 누군가에게 1등이 안 되는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엄마한테도, 남자친구한테도. 그리고 이지는 자기 일에 희도를 희도가 진 거잖아요. 일에. 못됐어. 에이구, 저는 항상 뼈를 묻을 진심, 그런 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벼움. 어우, 안 돼. 가볍게 만나는 거만. 난 이런 거는 진짜 내 성격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쏠 기간이 길었나 봐. 결혼했으면 됐겠죠. 나를 위로했으면 끝까지 위로해야 돼. 나를 좋아했으면 안 좋아지더라도 좋아하려고 노력을 막 하는데 너무 안 돼. 막 그런 모습까지 내가 봐야 이제 아니야 그만하자 이렇게 납득이 되는데 사실 연애라는 게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있는 힘껏 한다. 몰래. 연애는 너무 어려워. 전 그 불안정함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함. 헤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함. 떠나갈 수 있다는 불안함. 그래서 뭔가 항상 결혼이나 평생의 반려자 이런 걸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렇게 바라는 게 더 많아지고 막 오버하고 이런 게 많지 않았나?
나의 지난 그런 건 돌아보지 않겠다. 지금 그래서 행복합니다. 결혼하고 안정적이고 이 사람은 나를 쉽게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 떠나면 죽어. 내일 아침에 들을 거 알아. 아무튼 그림 그리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역시 사람은 뭘 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근데 뭐 어제처럼 좀 신나고 어제 얘기가 신나고 재밌진 않았지만 뭔가 막 이야기거리가 막 계속 튀어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막 뭘 떠올려 봐야 되나? 제주도. 이거 여기 제주도 같은데. 맞아요. 내가 원래 알고 싶은 제주시 8곳. 저는 제주도의 동쪽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동쪽이었냐면 그때 한창 효린의 민박 막 제주도 그 전에도 많이 다녔는데 그 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스태프 그 왜 한창 그거 유행이었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스태프로 일하면서 숙식 제공받고 대신 일 좀 도와서 하고 뭐 나중에 그게 막 변질돼가지고 막 너무 많이 일 시키고 막 그랬는데 월급은 안 주고 막 일은 많고 막 약간 착취 막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최저 그 조금이라도 주고 막 그런 거에 나중에 생기긴 했지만 전 완전 초창기 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추억도 많이 쌓고 그때는 그 제주도 터미널 쪽에 있는 터미널은 아니고 그 동문시장 쪽에 가까운 그런 숙소였는데 그래서 터미널에서 여기저기 동쪽 서쪽 뭐 서귀포 쪽 막 다 갈 수 있어서 좋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지 않았거든요. 자유여행 그때 막 버스로 여행하는 막 그런 게 조금 뜨고 이제 단체 여행이 아니라 이런 소규모 여행들 그때 막 올레길 유행하고 막 이러면서 좀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제주도에 또 한 달 살기로 가게 됐었는데 그때 효린의 민박이 막 한창 할 때여서 서쪽이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그 이효리가 있었던 데가 서쪽에 속일리 그쪽이어가지고 서쪽이 한창 막 그때 GD 카페 막 이런 것도 있고 방송이 많이 탄 데가 서쪽이어가지고 서쪽이 막 엄청 그래서 사람이 없는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은 한적했어. 지금도 그렇게 막 동쪽은 북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월정리 완전 그 유명한 거기 말고 월정리도 내가 스태프 했을 때까지만 해도 뭐 카페 거리처럼 이렇게 카페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막 주민분들 돌아다니고 막 상가 막 이런 게 크게 있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 있는 그 뭐 이렇게 사람들이 팔고 간 그 집을 그냥 개조를 조금 해서 그걸로 카페하고 막 그런 거 되었는데 막 그때 월정리 그 막 무슨 헌팅 게스트하우스 막 그러니까 막 연결해주고 막 커플 되고 막 이런 게 유명해지면서 그때 유명해지기도 했고 근데 그 이후로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막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은 막 거기 뭐 그냥 뭐 클럽 거리던데
나도 월정리 간지 너무 오래돼서. 아무튼 저는 월정리보다 그 더 밑에 있는 세활이라는 곳을 되게 좋아했어요. 현대사리도 그래서 세화 쪽으로 했고. 세화를 어떻게 알았냐면 친구가 거기서 잠깐 뭐 아빠 아는 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가게를 작게 내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때 마침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저랑 같이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꾸미기 위해서 완전히 뭐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는 없고 있는 거 안에서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잘 애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천이었거든요. 천으로 뭘 이렇게 가리고 꾸미고. 네, 프랑스 남부식 그런 느낌을 좋아해. 모던하고 막 그런 것보다 그냥 막 아기자기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천을 사러 막. 근데 그 동쪽에 그 어디야, 와 기억이 안 나. 성산일출봉 그쪽만 시내고 제주시청 있는 쪽 시내고 그 중간에 좀 번화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나마 세화가 좀 번화가였어. 그래서 좀 상가들도 조금 있고 그나마. 그래서 그때 천 파는 가게를 그때 거기서 처음 찾아가지고 갔는데 너무 동네가 예쁜 거예요. 바다도 너무 예쁘고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세화를 눈여겨봤었지. 너무 예뻤어 진짜. 그때 그 한적했던 세화. 이름도 예쁘잖아요, 세화. 그래서 그 나중에 한 달 살이 할 때, 그리고 그 세화가 어쨌든 버스 편이나 이런 게 좀 잘 돼 있어서 거기가 그 중심부라 그랬잖아요. 중심부까지는 아니지만 시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잘 쓰고 종류 그 공항에서 바로 가는 버스, 직행 버스라고 하죠. 성산까지 가는 직행 버스가 있었는데 그게 멈추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화 쪽으로 알아봤었죠. 저는 음식에 그렇게 크게 뭐가 없어서 하나로마트 이런 게 중요했거든요. 내가 해 먹어야 돼서. 음식 사 먹는 거 잘 안 하고, 일단은 또 한 달 살이니까 식비도 좀 아껴야 되고. 그래서 하나로마트도 가깝고 근처에 뭐 지구대도 있고 그래서 좀 치안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곳에 또 다행히 처음으로 뭐 한 달 살이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그렇게 오픈한 그런 숙소가 있었어 갖고 거기로 이제 바로 한 달 살이를 했죠. 아, 그 친구의 가게는 제가 서울 올라오고 이제 제가 없으니까 망했습니다. 접고 올라왔어요, 그 친구도. 아무튼 그때 재밌었는데 가게 꾸미고 거의 내가 다 해줬어. 자식. 세화가 진짜 바다도 엄청 푸르고 딱 진짜 딱 적당한 사람이 엄청 많지도 엄청 적지도 않은. 그리고 그때 그 세화에 5일장이 아니라 그 뭐지? 무슨 마케나 기억이 안 나 이름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안 열리긴 했는데 그런 편집샵들 막 이런 소품샵들 와가지고 그 열리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있어가지고 세화가 그나마
좀 유명했었죠. 그래도 그때 그거 맞춰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거 구경하러 가는 재미도 있고 아침에 또 동쪽이니까 일출 바다에서 뜨는 일출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출도 몇 번 보러 나가고 일출 보러 나갔다가 게 잡아와갖고 갑자기 게 삶아 먹고 좀 자연인인 것 같아. 아니 그 전날인가 막 거기 바다에서 어떤 아저씨랑 애들이랑 막 뭘 잡는 거야. 그래서 뭐 잡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바다 잘 보다 보면 개가 있대요. 윙? 하고 봤더니 진짜 개가 보이는 거야. 나 그런 거 덥석덥석 잘 잤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일출 보러 나갔는데 또 그 개가 보이네? 그래서 넙죽넙죽 잡았어. 넙죽넙죽 잡아와가지고 2마리 잡아왔었나? 세 마리,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맨손으로 나가서 담아올 통이 없으니까 그냥 한 손에 한 마리씩 그렇게 들고 왔나? 아무튼 그 숙소가 또 좋았던 게 자전거를 맘대로 탈 수 있었거든요. 숙소에서 그냥 자전거 2대, 3대 막 이렇게 있어서 스태프들도 쓰고 그냥 거기 머무는 한 달 살이 하는 사람들도 쓰고 그래서 뭐 그냥 걷기만 하라고 그랬으면 좀 힘들어 했을 텐데 자전거가 있으니까 좀 그냥 막 나갔던 것 같아요. 나는 좀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자전거는 좋아. 그래서 걔 갑자기 갖고 와갖고 그 전에 이제 나는 카페도 좋아하지만 카페만 가다 보면 하루에 커피 3-4잔씩 먹을 수 없잖아요. 카페 투어를 해도 잠을 못 자. 막 심장 벌렁거려. 그래서 막 거기 뭐라고 해야 될까? 바닷가 길에 이제 정자 이제 그 주민분들 쉬라고 있는 정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맨날 누워 있고 그랬거든요. 뭐 숙소에서는 바다도 안 보이고 바다 보이는 숙소가 아니었어갖고 또 카페 가기에는 커피 이미 먹었고 그래서 그런 동네 정자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그러면 동네에 막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 그래서 그 할머니랑 친해졌어. 그러더니 바다를 막 가로지르며 말을 타시는 말 삼촌이랑도 친해졌어요. 지금 말은 삼촌이지만 할아버지거든요. 거기 땅 부자 할아버지. 그 땅 세 주고 거기 지금 카페에 있는데 막 잘 된다고 할머니가 다 알려줬어. 부자라고 막. 아무튼 그런 데서 할머니랑 친해졌는데 또 막 다른 동네 아주머니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 개 물어보니까 어떻게 먹냐고 했더니 삶아 먹는다고. 삶아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서 냅다 삶아봤죠. 거기가 그 부엌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 숙소가 냅다 삶았어. 그래서 막 거기 스텝하는 친구들이랑 그때 한 달 살이 같이 했던 내가 사랑하는 그녀와 그것도 막 먹어보고 그러고 등대에서 일출 보다가 그 동네 아저씨인데 참 본인은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면서 일출 보러 온다. 그 아저씨랑 사진도 찍고 일출 사진 찍으면서 사진 찍어줄까요? 이러길래 사진 찍고 아저씨 그러면 저희 만난 기념으로 사진 저희도 찍을까요? 이래서 아저씨랑도 찍고 전 MBTI I입니다. 소심해요. 그냥 아저씨랑도 찍고 동네 분들이 참 좋으셨어. 맑아. 되게 선하고 맑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고
그래서 사회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내 머리가 혹시 앵글을 가리진 않지? 첫 번째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랑 제일 좋아하는 친구랑 간 것도 있고, 아, 또 제일이라 그러면은 그 친구 빼고 다른 친구들이 또 서운해하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녀들 중에 한 명. 특별해, 소중해, 사랑해. 아무튼 그 친구랑 같이 처음 그런 걸 해봐서일 수도 있고, 처음 한 달 살이 했을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진짜 좋았어. 아무튼 그래서 참 그때 많은 것을 해봤다. 할머니랑도 친해지고, 진짜 그래서 할머니 보러 자주 나갔는데, 정자로. 그 정자까지 숙소에선 거리가 꽤 됐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혹시 나 기다리진 않을까 하고 그 할머니랑 항상 만나던 그 시간대에 일부러 계속 나갔었어요. 할머니. 지금도 잘 계시겠죠? 지금 안 간지, 제주도 안 간지가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고, 그냥 이래저래 안 간지가 좀 돼서 할머니가 보고 싶네요. 두 번째 한 달 살이 하러 그 다음 해인가에 갔을 때 할머니 다른 정자에 계시던 거 봐가지고 할머니한테 자전거 타다가 막 인사했는데 할머니 막 이러면서 말삼촌도 마주쳤는데 말삼촌 나 기억 못하고 막 나만의 추억이었나 봐. 더 있었으면 기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왔죠. 친구랑도. 아, 그 친구가 진짜 사진을 나를 너무 진짜 잘 찍어줘가지고 나는 사진 잘 못 찍는데 친구한테 좀 많이 미안했어. 그래도 요새 많이 늘었는데 친구야, 나 요새 많이 늘었어. 그땐 코로나 때도 아니었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립네요. 그때 막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작품 활동하시는 그림 작가님이 있었는데 그 작가님 엽서나 막 이런 것들도 막 사와서 모으고 막 그럴 정도로 좋아했는데 우연히 들어간 카페가 그 사장님 남편이 하시는 카페인가. 막 엄청 막 깍깍깍 했었는데 인스타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애기도 엄청 귀엽고 너무 사장님을 빼다 박았어. 작가님도 닮았는데 그래도 뭔가 사장님이 더 가까운 느낌? 애기 아들이라 그럴 수도 있고. 아, 그 아들에서 그런데 요새 왜 이렇게 아들이 많아요? 나는 딸이 좋은데 조카들도. 네, 요즘 친구들이 올해 특히 출산한 친구들 보면 다들 엄마야. 딸이 없어. 그 19년도에 제일 먼저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출산한 친구만 딸이고 나머지 죄다 아들이에요. 아쉬워. 나 막 지나가다가 막 학교에서 예전에는 근처 동네 학교에 막 그런
플리마켓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바자회? 그런 거 열리는데 막 구경 가고 놀러 가서 애기들 핀 막 이런 거 파는 거 있으면 막 쓸어 오고 그 애 주려고 친구네 딸 주려고 지금도 종종 보러 가는데 지금 벌써 4살이 됐어요. 나는 걔를 딱 100일 되자마자 걔네 집 가서 걔 보러 가고 막 그랬는데 진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대중교통으로 막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 애 보겠다고 갔어. 아무튼 진짜 막 100일 때부터 맨날 영상통화하고 200일 때 말 못하는 그 애기 붙잡고 영상통화 또 하고 막 너무 귀여운 거예요, 딸이. 진짜 너무 귀여워. 여자애 너무 귀여워. 근데 남자 애기들은 모르겠어. 안 귀여워. 안 귀엽다기보다 뭐 어떻게 말은 이렇게 하고 또 애들 되게 잘 놀아주거든요. 우리 집이 예전에 나 4학년 때부터 엄마가 시터를 하셨었어요. 되게 오래. 근데 그게 막 어린이집 이런 게 아니고 한 명 아기를 봐주는 건데 그 아기가 우리 집으로 직접 오는 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안 가고 그 엄마가 출근할 때 이제 우리 집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때 그 아기네 집이 더 작았고 우리 집이 좀 더 넓어서 그냥 아기 엄마가 우리 집에서 그냥 봐주셨으면 한다 하면서 퇴근할 때 데리고 가시고 그 아기가 7개월 때 우리 집에 왔는데 거의 4, 5살까지 우리 집에서 있다가 유치원으로 갔거든요. 근데 진짜 나도 4학년 때였고 걔가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4학년이면 친구들이랑 막 한창 놀 때잖아요. 안 놀아 친구랑. 학교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달려가서 그 애기랑 놀고.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때까지 진짜 엄청 소심했거든요. 지금도 소심하지만요. 친구 사귀는 걸 조금 어려워했어. 특히 동갑 친구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늘 깍두기였고 이렇게 뺏어온다. 알았어요. 나는 늘 깍두기였고 맨날 언니 오빠들 사이에 서 있다 보니까 동갑 또래, 그러니까 항상 뭐 내가 실수를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나를 챙겨주거나 봐주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보니까 똑같이 실수를 하는 동갑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걔네들은 나를 봐주지 않잖아. 나는 깍두기가 아니잖아. 걔네들과 함께면.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 동갑이랑 어릴 때 노는 일도 거의 없었어가지고.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단지에도 내 또래가 한 명 있었나? 아무튼 난 그 애기 보러 그냥 냅다 달려왔죠. 그러니까 반에 한 명 정도 친한 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는. 근데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친구라는 존재를 반에서 한 명씩 친하게 만들었었는데 4학년 때도 물론 친구는 있었죠. 근데 웬만하면 뭐 같이 놀자는 거 그냥 안 놀고 집에 왔어. 애기 봤어. 애기랑 맨날 놀아주고 애기가 좀 크고 나서는 걔 데리고 친구 집 가서 놀고 진짜 예뻐했는데 그래서 애기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막상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걔가 한 7개월, 9개월 때는 막 낯가리고 울고 막 하니까 놀아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좀 지나고 이제 우리 집에 좀 적응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기가 막 너무
막 너무 귀엽잖아요. 9개월 막 100, 이제 200일 된 애기가 와가지고 그럼 진짜 맨날 쳐다보고 내가 업어주겠다 그러고 우리 엄마는 이제 애기 뭐 밥 주고 그런 거 챙겨주면은 내가 막 맨날 놀아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인형 갖고 놀아주고 거의 그냥 내가 걔랑 논 거지 놀아준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기억나. 그 애가 이제 아장아장 걷고 한 3살 땐가 엄마랑 이제 은행 심부름 하러 그 애기 손잡고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그 동네에 되게 엄청 커다란 허스키를 키우시는 분을 만난 거야. 근데 얘가 좀 동물을 되게 좋아했는데 좀 무서워했거든. 가까이 가서 보고는 싶은데 무섭고 이러니까 막 나한테 이렇게 막 붙들려가지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그분 찾아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아저씨 아니었는데 아저씨 애기가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데 혹시 만져봐도 돼요? 이러고 아저씨가 막 만져봐도 된다고 하면은 막 만져보게 해주고 귀여웠어. 그러다가 등에 태워주고 얘가 조만하니까 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붙잡고 막 있을 순 없으니까 막 많이 오래 이렇게 있고 그러진 못했는데 아무튼 너무 귀여웠어. 진짜 그 애기랑 막 맨날 애기 낮잠 자는 거 막 잠들어 있는 애기 모습 얼마나 귀여워요. 막 볼살 한번 만져보고 볼살 콕콕 찔러보고 그러다 나도 잠들고 애기랑 같이 컸어요. 크면서 막 점점 둘이 닮아간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진짜 웃긴 건 나 초등학교 졸업식 때 애기가 졸업식 하면 운동장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나 초등학교 땐 그랬어. 운동장에 서서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애기가 갑자기 난입. 내가 맨 앞에 서 있었거든. 키가 좀 작은 편이었어서 맨 앞에 서 있었는데 애가 날 찾은 거야. 그래서 막 교장 선생님 말씀하고 있었는데 애기가 언니 이러고 달려와가지고 나한테 안기고 우리 엄마 막을 생각 없어. 그거 웃겨 죽겠다고 사진 내면서 찍고 있고. 너무 귀여워요. 근데 걔가 벌써 대학생이야. 걔 이제 졸업하나? 모르겠다. 코로나 한창일 때 대학생 돼가지고 되게 안타까웠는데. 근데 좀 크고 이제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내가 4학년 때 걔가 그때 돌 때고 막 이랬으니까 몇 살 차이에요? 꽤 많이 났지. 몇 살이야? 4학년이면 몇 살? 11살, 2살, 9살 차이 났죠? 그러니까 나는 걔가 아직도 애기 같고 예쁜데 나중에 커선 좀 되면 해줬지. 걔 중학생 때 내가 그래서 과외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우리 집 옆집으로 이사도 왔었어요. 귀엽지? 귀엽죠? 난 아직도 걔가 애기 같거든. 근데 걔는 막 대면대 하고 뭐 이렇게 뭐 우리 집에 있으니까 이제 발음이 안 되니까 다 엄마잖아. 그러면 우리 엄마도 엄마, 자기 친엄마도 엄마, 다 엄마. 나중에는 큰엄마, 엄마 막 이렇게 바뀌고. 언니 말 처음 배웠을 때 진짜 너무 좋았는데 걔가 나 언니라고 불러줘가지고 진짜 어딜 가든 데리고 다니고 내가 맨날 막 유모차 태워가지고 아파트 뒤에 주차장 쪽 산책하고 막 그때가 진짜 좋았어. 걔랑 있으면 너무 행복했어. 너무 소중해. 지금도 그런 애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네 애기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러 갑니다. 지금 나한테 막 이모라고 해주고 지금 4살이니까 한창 막 역할놀이 하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는 애기들이 되게 익숙했거든요. 한 몇 살쯤부터 애가 뭘 하고 몇 살쯤 되면은 좀 뭐를 먹고 막 이런 것도 좀 사실 그러니까 동생이 있어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런 걸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아기를 봤으니까 이런 게 기억이 다 나거든요. 그래서 막 아기들이 뭘 좋아했고 뭘 잘 먹고 그런 거 아기들이 한 몇 살쯤에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떻게 놀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애기 진짜 너무 귀여워. 왜 없는 거니? 이 동네 근처에는 애기가 없어. 막 놀아주고 싶어. 시터 하고 싶어요. 나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시터를 보통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시터를 시키지. 나 같은 애한테 시키겠어요? 못 믿지. 너무 귀여워. 애기들 보면 너무 귀여워. 그래서 막 엘리베이터 타는 애기들한테 맨날 인사하고 안녕 이렇게 살며시. 또 낯가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안녕 해주고. 귀여워. 애기들은 다 너무 귀여워요. 특히 여자애들 막 머리 해주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 머리 휘황찬란하게 꾸며주고 옷도 막 어떤 옷 입혀야 예쁠까. 지금도 막 거의 내 친구 애기 옷 막 맨날 야 이거 이뻐 이러면서 그냥 사주고. 비싼 거를 사줘야 되는데 그냥 싼 걸 많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도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는데 아니 그 애기들 옷이 얼만큼 입히면은 금방 못 입는다는 거 아니까 그냥 뭔가 싸게 많이 예쁜 걸로 막 이렇게 사주는데 사실 엄마들은 아직 그런 거 모르잖아요. 첫째인 애들은. 그러면 좋은 거 예쁜 거 입히고 싶을 텐데 내가 그 부분에 너무 고려를 못했어. 미안하다 친구야. 이모가 미안해. 이모가 다음에 좋은 거 해줄게. 그냥 그래서 애기라면 다 좋아요. 좀 애기 좀 누가 나한테 맡겨줘요. 나 진짜 잘 돌볼 수 있어. 똥기적 이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런 거에 막 욕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놀아주는 것도 잘 놀아주고 케어도 잘해. 깜짝아. 남편한테 연락 오네요. 아직 저의 얘기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이 들어가. 아직 저는 애기 계획이 없어요. 애기 좋아하는데 왜 안 낳냐? 좋아하니까 못 낳겠어. 내가 좀 더 이 세상을 행복하다고 여길 때 낳고 싶어요. 지금은 내가 낳아도 내가 애기한테 막 여긴 행복한 세상에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거야 막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이미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여기는 행복한 세상이야, 너는 행복한 곳에서 살 거야 막 이렇게 해주지만 이제 낳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못 낳겠더라고. 내가 낳으면서 너무 미안할 것 같아 내 애한테.
엄마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너를 낳아서 내가 얘한테 진짜 행복함을 알려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또 그냥 막 낳으면 잘 키우겠죠. 잘 키울 건데 그냥 이렇게 계획을 한다 생각을 하면 좀 그런 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태어나서 행복을 겪고 있는 아이들한테 더 많은 행복을 주려고 노력하고 나도 그 애들 보면서 나도 내 애기가 생기면 행복을 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뭔가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얘기? 에피소드가 진짜 많았는데 막상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애기는 잘 지내고 있겠지? 이제 대학생 애기야.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왔거든. 그때 좋았는데. 근데 걔도 너무 컸고 나도 막 고등학생이고 그 애기를 봐주고 이제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 애기한테. 그 애기 동생이 생긴 거지. 그래서 그 동생까지 우리 엄마가 봐줬어. 근데 그 애기 동생은 내가 고등학생 때여가지고 많이 못 놀아줬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은 나는 잘 몰라. 우리 둘째 오빠가 훨씬 많이 놀아줬어. 걔는 둘째 오빠도 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나 고등학교 때 그래서 시험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 애기가 놀러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학교에 뭘 놓고 온 거야. 그래서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얘가 따라오겠대. 그래서 학교에 데려갔어. 시험 끝난 학교에 아무도 없고 선생님들밖에 없잖아요. 뭐 어때? 하고 그냥 데려갔어. 그러니까 걔네들 자전거 끌고 막 7살짜리랑 4살짜리랑 그러고 데리고 가는데 막 하루 종일 걸려. 근데 데리고 갔다가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선생님들이 애기 아이스크림 사주고 애기 둘이나 데리고 왔어. 나 집에서 4걸음으로도 학교까지 15분, 20분 걸렸는데 고등학교까지. 걔네들 끌고 가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그냥 너무 좋잖아요. 귀엽잖아. 귀염이 돼. 진짜 귀여웠는데. 밥 먹이고 놀아주고 막 집에 안 갔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 잘 재웠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엄마 내가 포대기에 해갖고 업고 있을래. 업어서 재우기도 하고 내 품에서 잠들면 세상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슬라임 있잖아. 애기가 슬라임이 되는 특히 잠들어가지고 볼살이 내 등짝에 뭉그러지는 그 느낌. 내 등에서 잠들었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고 진짜 너무 귀여워. 그 애도 되게 순둥하고 무슨 이렇게 무던한 아이여가지고 막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그 애 엄마가 나를 또 다행히 예뻐라 해줘서 내가 애기 데리고 어디 나가는 거 막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어머니가 이렇게 괜찮아 해주셨어. 나랑 내가 같이 놀아주는 거 또 되게 좋아라 하시고 어머니 되게 착하셨지. 와, 나 이 영어 알고 싶은데 검색을 해봐야 되나? 일단 영어 채색은 두꺼운 펜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생략. 아니 여기 그림자가 막 되게 애매하게 져 있어갖고 어떤 게 그림자고 어떤 게 사실인지 막 되게 헷갈리게 많이 돼 있어서
어디까지 그림자를 표현해야 될지 조금 막막한데, 여기 나뭇잎도 사실 거의 그림자인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뭐 짝대기 같은 그림자는 또 어떤 거의 그림자인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으면 지금 안 하면 되지. 나무의 그림자. 여기 판에도 뭐 써있는지 궁금하다. 이제 문을 해볼까요? 나 할 얘기 없다면서 또 얼마나 떠들었을까요? 헐, 1시간 5분. 이러면 또 렌더링이 엄청 길 텐데. 그래, 더 떠들어야지. 이거 적어도 지붕 아래는 끝내고 싶은데. 오늘은 좀 재미없으면 듣지 마요. 좀 그냥 아무 얘기나 떠들려고 시작한 건데 막 재밌게 해주고 싶어. 이거 찍고 나면 나도 한 번은 들어봐야 되니까 뭐 이상한 데는 없나. 그러니까 이상한 데라는 게 막 끊기거나 막 소음이 심하거나 막 그런 데 없나. 물론 수정,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수정이 아니라 내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나이가 뭔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들어봐야 돼서 듣는데 듣다 보니까 다음에 뭔 얘기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일단 혼자 1시간을 떠든다는 게, 와, 나 진짜 투머치 토크 가능하구나. 친구가 내 남편 귀 어떡하니? 너 평소에도 그러냐고 막. 내 남편은 이미 그래서 귀가 아픈 것 같아. 귀에서 좀 진물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나 때문인가? 됐다. 여행 어떡하지? 숙제인데 가야 되는데. 내가 되게 극단적인 말들을 했다기보다는 좀 힘든 우울한 말들을 선생님한테 해서 이런 숙제가 내려진 걸 수도 있고. 네. 의욕이 안 생겨. 병원에서도 그렇고 상담 선생님도 그렇고 요새 재밌는 거 없냐고 그런 얘기를 잘 물어봐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살 때 뭔가 재밌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난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없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걸 어떡해요. 그나마 재미를 찾으려고 이걸 시작한 건데, 그래도 찾는다는 이게 그나마 재밌는 걸까? 재미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가? 아니다. 얘는 통째야. 그러면 색을 이렇게 넣으면 되지. 나 이거 말고도 친구 결혼 선물로 그림 그려줄 거 있는데 아이패드로. 그 언제 다냐? 이거 하고 이 그림 다 하면 이제 그 친구 그림을 그리는 걸로. 그 친구 얼굴이 공개돼서 하는가? 일단 스케치 다 해놨고 채색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림이니까 내 친구 얼굴 못 알아보겠지.
나한테 맡긴 이상 너의 초상권은 보호되지 않는단다. 그림이니까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게 누군지. 그리고 설마 걔 친구 중에, 걔 지인 중에 이걸 본 사람 있겠어? 나 구독자 3명인데? 남편? 친구? 친구. 모르는 누군가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들어와서 볼 수도 있겠죠? 되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들었을 때는 어떤지 궁금하긴 해요. 노잼일 것 같긴 한데 헐 노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나 작업할 때 틀어놓으려고, 나랑 대화하려고 만들기 시작한 거니까. 아니 막 같이 그림 그려요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할 만큼의 나의 구독자가 없는데 그래서 녹화가 된 거지. 근데 작업할 때 진짜 이런 거 좋거든요. 라디오 막 이런 거보다 이런 게 더 좋아. 옆에서 누가 쉼 없이 떠들어주는 거. 그냥 그 사람이 진짜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대화가 꼭 쌍방향이 안 되더라도 한쪽이 하는 얘기 그냥 주구장창 듣는 거지 뭐. 일상 잡담. 나를 아는 친구들은 마치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해. 좋다고 생각하렴? 그냥 정막이 싫을 때, 저는 샤워할 때 정막이 있는 게 좀 무서워. 그래서 샤워할 때 유튜브도 좀 많이 켜놓고. 근데 화면을 보면서 하면 샤워가 겁나 느려지고 손가락 그 쪼글쪼글 할머니 손가락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막 같이 공부해요, 같이 그림 그려요, 막 이런 거 하는 이제 유튜버분들도 막 보긴 하는데 그건 때를 맞춰야 되잖아. 근데 그냥 녹화본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아, 나 여행 어디 가요? 어디 가지? 그냥 사람 없고 뷰 좋고 막 숙소 컨디션 막 엄청 좋지 않아도 돼. 저는 막 숙소 막 그렇게 가리지 않아요. 내 남편은 조금 청결도를 좀 보긴 하는데 저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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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숙소 컨디션이 안 좋은데 가격만 더럽게 비싸면 그건 좀 아니지. 근데 좀 숙소 컨디션 떨어지는데 가격이 저렴해. 그러면 난 그건 참고 쓸 수 있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 예전에 일 좀 또 잠깐 쉴 때 사람이 또 너무 싫어가지고 난 사람 있는 곳에서 탈출을 하겠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사람이 없는 데서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은 숙소가 산장이었어. 근데 사실 찾을 때는 산장인지 몰랐어. 펜션이라고 돼 있었어. 근데 가보니까 산장이야. 진짜 리얼 산장이야. 진짜 리얼 산장이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웃겼는데 막 진짜 씻지도 않고 꼬질꼬질한 상태로 그냥 멍 때리고 테라스에 앉아있고 막 밤에 막 나방 파도덕파도 막 나방이 진짜 팅커벨에 2만 그런 막 나방 파도덕거리면서 날아다니고. 그리고 거기서 키우는 개는 사람 보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래서 막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산책시키고 오면 안 돼요 이랬더니 걔 힘이 장난이 아니어갖고 성인 아저씨였던 본인도 걔 힘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시키기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제 아가씨는 안 될 거라고. 그래서 불쌍한 백구는 산책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목줄에 거기 묶여있는 게 너무 불쌍했어. 사람 보니까 신나서 펄쩍펄쩍. 네, 우리 남편은 거기 숙소 컨디션을 뭐 내가 골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건데 좀 거긴 아니었나 봐. 지금도 거기 얘기 나오면 되게 싫어해요.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서. 되게 화장실이 좀 찝찝했대요. 산장 물이 부족하고 막 물이 안 나오고 막 푸세식이고 막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근데 진짜 정말 리얼 산장. 진짜 나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멍 때리고 책 읽고 햇빛 쐬고 거기 옆에 냇가가 쫄쫄쫄쫄 흘렀거든요. 거기 나뭇잎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나뭇잎배를 띄워보내고 그랬어요. 난 좋았는데 남편이 너무 싫어해서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1박에 한 4만원에서 6만원 사이였던 것 같은데 TV가 있었나? 그것도 기억이 안 나. TV는 없었던 것 같고 있었나? 있었는데 안 봤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방바닥 보일러 뜨끈뜨끈하고 이게 테라스 같이 있어가지고 거기 캠핑 의자 같은 거 놔주셨거든요. 거기 그러면은 이불 꽁꽁 둘러매고 거기 앉아가지고 책 읽고 해가 또 일찍 지니까 해지면 할 게 없고 뭐 마트나 이런 거 사려면은 일찍 나가야 되고 근데 나가는 길이 또 막 산장이니까 또 산길을 막 굽이굽이 쳐서 나가야 되는 그래서 한번 나가려면 되게 맘먹고 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냥 그 마트에서 사갖고 온 걸로 해먹다가 모자라면 좀 나가고 그랬는데 남편은 그게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앞으로 숙소를 정할 때 남편의 컨펌을 받기로 했어요. 적어도 숙소 컨디션은 자기가 확인하고 가고 싶다고. 그때 속초에 에어비앤비랑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그 산장이랑 가격대도 그렇게 차이 안 났는데 그때 속초 갔었으면 차라리 남편이 그렇게 한 달이 아니라 한 일주일 그렇게 다녀오는 거 좋아했을 텐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려가지고 좀 힘들었나 봅니다. 백구야. 그리고 막 되게 양봉 같은 것도 하셔가지고 막그 베란다에 있으면 막 붐붐붐붐 막 이런 소리도 나고 거기 막 길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막 집도 있고 근데 막 사람이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모르겠고 막 귀신의 집이고 남편 무서워하고 난 막 낄낄거리면서 웃고 길 따라도 가고 근데 그때 진짜 햇살도 너무 좋고 그때 진짜 옷도 추리닝만 갖고 가고 되게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있다 왔는데 저는 나름 좋았습니다. 가서 일기도 쓰고 남편 좀 심심했을 거예요. 나는 혼자서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인데 남편은 그런 게 아니니까 답답하고 좀 지루하고 할 것도 없고 그랬을 거예요. 거기 사장님이 되게 막 커피도 내려주고
거기 양봉하에서 일단 막 꿀도 막 보여주고 그러셨는데 재밌었어. 난 재밌었어. 남편아 미안해. 그런 경험을 하게 해서. 그때 단풍도 다 질 때여가지고 사실 막 볼 것도 없고 그러긴 했죠. 춥고. 그래서 거의 막 이불 둘러 싸매고 있을 때도 많고. 보일러에서 방이 추웠다기보다 이제 방에 있기 싫으니까 테라스에 이렇게 앉아가 있는데 추우니까 이불로 꽁꽁 싸매고 앉아있고. 그래 일주일을 다 채우진 못했어요. 근데 탈출할 때 남편이 너무 행복했어. 그때 시댁 가족이랑 여행이 겹쳐가지고 그냥 하루는 어쩔 수 없이 빼고 그냥 하루 일찍 퇴실하자 이랬는데 남편 엄청 좋아했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근처 호텔에 레스토랑이 있는 호텔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씻고 나왔지. 멀끔히 씻고 이제 멀끔히 나왔지. 멀끔한 모습으로 거기서 밥을 먹는데 세상 그렇게 행복해하는 남편. 야 진짜 웃겼어. 그걸 그렇게 힘들었니? 지금도 의학하던데. 원래 또 가보고 싶다. 근데 나도 그거보다 시설이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럼 비싸잖아. 숙소비가 일주일 이상 머물 건데 숙소비가 너무 비싸면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요새 한 달 살이 뭐 일주일 살이 뭐 이런 거 어플로도 찾을 수 있고 에어비앤비도 있고. 근데 딱 이렇다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요. 저는 좀 장기 여행이 좋아. 좀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것보다 그냥 쭉 머물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지겨울 때까지 충분히 즐기다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일주일 여행하면 보통 1, 2주 정도 하고 싶어. 남편이랑 같이 제주도도 한 열흘 갔다 왔었는데 남편은 좀 지겨워하더라고요. 렌트도 안 했거든. 내가 렌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때 좀 지겨워해. 그래서 맞아 막판에 남편이 너무 지겨워하니까. 그리고 그때 좀 날씨 운이 없어가지고 비가 계속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컨디션도 안 좋고. 근데 남편은 제주도를 그렇게 가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렌트를 해서 아마 하루 정도는 돌아다녀 보고 싶다. 그래서 공항으로 가서 이제 렌트를 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화에서 그때 또 세화 갔어. 그러니까 나는 같은 숙소를 3번 간 거. 3년 동안 3번 매해 갔어. 아무튼 편이랑 이제 렌트를 하러 보통 공항에다 렌트카 하는데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으로 가는데 거기서 공항까지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직행버스로 1시간 넘게. 한참 가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는데 우리 남편은 진짜 꼼꼼하거든요. 성격이. 뭘 잃어버린 적도 없고 막 물건도 되게 험하게 안 쓰고 되게 아껴서 잘 쓰고 그런 사람인데 면허증을 안 갖고 온 거야. 그거를 거의 공항 다 도착해서 알았어. 남편 멘붕. 이제 막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출발하고 그랬으면은 다시 갔다가 와서 다시 운전면허증 갖고 가서 보자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신분증도 안 갖고 오고 면허증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증으로 면허증만 갖고 다니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막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막 다 찾아봐도 없고 왜냐면 주민등록증이라도 있으면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렌트카 쪽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주민등록증도 없대. 난 면허가 없고 내 이름으로라도 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난 면허가 없거든요. 남편 멘붕. 그래서 공항을 세정거장인가 앞두고 내려서 멘붕 온 남편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건너서 다시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를 이렇게 놓고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나랑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한번 빌렸어요. 자전거 빌릴 때 이제 뭐 신분증을 맡겨야 되거든요. 그때 자기 거 신분증을 맡겼던 거야. 그때 자전거 탈 때 맸던 가방 안에 신분증을 넣어놓고 그대로 까먹은 거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도착해서 막 짐을 뒤지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까먹을만 했어. 왜냐면 나랑 자전거 타면은 2, 30km는 기본으로 달려야 되거든요. 남편이 이 정도면 그만 갈 것 같은데 한 데는 더 가고. 그때도 전기 자전거였어요. 힘도 안 들잖아. 그러니까 세화에서 거기 어디야?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또. 성생일출봉까지 가서 자전거 잠깐 파킹해 놓고 성생일출봉 올라갔다 오고, 심지어 그렇게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물놀이 하겠다고 우리는 수영복 입고 가니까 나 래시가드가 좀 옷 같아가지고 나는 래시가드 입고 남편은 이제 수영복 반바지 입고 그러고 막 다녀왔었는데 나 진짜 웃기네. 그러고 몇 시간을 타고 이제 나는 노을을 보면서 물놀이를 할 거였는데 남편 체력 이미 똥돼 있고 나만 신나 있고, 그러니까 신분증 챙기는 거 당연히 까먹었죠. 근데 다행히 신분증을 찾아온 것까지는 확실해. 찾아서 가방에 넣었어. 그걸 이제 기억을 못한 거지. 그다음 내가 이거 분명히 저전력 모드라 꺼지는구나. 이런 저전력 모드를 해제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어. 저전력 모드 해제. 배터리가 되는 데까지 그리면 2시간 망했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 까맣게 칠해야 되고 그림자 여기 했고 여기 그림자 좀 잘못했어. 너무 그림자 커요. 더 각도를 길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문 안쪽 까맣게 칠해야 되고 여기 이제 글자 들어가는 거 좀 확인하고 여기 그림자 여기 의자랑 여기 그림자 이거까지 하지 말까? 너무 디테일한가? 다음에 하죠. 배고파서 내가 내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나 한번 더 보려고 했는데 배가 고프다. 2시간까지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듣는 사람들 진짜 경악하겠죠? 2시간이라니. 2시간 동안 어떻게 혼자 떠들 수 있지? 실시간이면 막 댓글이라도 보잖아요. 막 질문이라도 받자. 나 그런 것도 없잖아. 얼마나 투머치 토커야.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그림쟁이 박찬호. 박찬호 맞습니다. 투머치 토커예요. 내 모든 친구들이 인정했어. 너는 말이 많다. 진짜 많다. 말이 없는 것보단 말이 많은 게 낫지 않나? 2명 중에 1명은 말이 있어야지. 나 그래도 듣기도 해요. 내 말만 하진 않아.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내 친구들 조용히 알려줘요. 그럼 내가 잘 듣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볼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자주 등장할 거라고 했죠? 왜 저번에 주제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냐고. 원래 이건 그런 거야.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뿐이야. 미안해. 사랑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 그 그림자만. 한 방에 까뜩 난 적이 없어. 모든 걸. 남편이 맨날 밥 먹을 때도 진짜 제사상도 아니고 음식을 앞에 놓고 맨날 기다려야 된다고. 제발 밥 먹을 땐 바로 밥 먹으면 안 되겠냐고. 이것만 하고 이러다 보면 끝도 없어. 방금 골반에서 뚝 소리 났어. 나 오늘 요가하고 왔는데. 요가에서 골반 스트레칭 했는데 이상하다. 여기도 좀 더 칠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부를 때는 응답을 안 하고 나는 분명히 칠한다 그랬더니 응답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아이폰의 기능을 잘 쓰나요? 저는 나름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 막 그 업데이트 뜨면은 뭐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는지 유튜브도 보고 그러는데 막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다 없애고 단축어에 한참 빠졌을 때가 또 있었는데 진짜 그만한다 했으니까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화분에 여기 봐봐봐. 한 번만 1시간 40분 되겠는데? 영상이? 이 영상 어떻게 올리지? 됐다. 이 정도는 봐줘요. 네, 여기 까만 거 칠하고 지붕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려본 적이 처음이네요. 1시간 31분. 다행이야. 30분 안 넘어갔어. 그렇게 많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내 손 진짜 까매 보이가 못생겨 보인다. 안녕. 다들 출근 잘하고 잠 잘 자고 운전 잘하고 조심히 하고 언제 이걸 틀어놓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들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진짜 끊을게요. 안녕.